독서는 변화의 힘이다.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. 앞서 왜 책을 읽어야 하느냐,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, 그리고 인문고전 독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나누었는데요. 오늘은 이제 독서 모임에 대해서, 독서 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독서 모임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,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, 또 독서 토론은 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, 이런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. 독서 모임은 무엇인가? 그 독서 모임은 책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죠. 그렇죠? 그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혹은 독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. 영어에 그 society라는 말이 있는데 되게 사회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동아리,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의미가 있습니다. 영화 제목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, 이런 영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영화 제목이 잘못 번역이 된 거죠. 그 society란 말을 사회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그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죽은 시인들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아리, 그런 이제 독서 모임 비슷하게 그런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죠. 그래서 죽은 시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동아리라,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. 이 독서 모임도 일종의 그 동아리인데요.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책을 사랑해서 또 책을 가까이 하려고 모이는 거죠.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 원칙은 자발성의 원칙입니다. 책을 사랑하거나 혹은 책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것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책 소리만 들어도 난 머리에 쥐가 납니다,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나 우리가 동급이어를 통해서 자극을 주고,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. 자발성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적극적인 그 참여와 책임감의 원칙입니다. 왜냐하면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 주어진 그 책을 읽고 와야지 그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읽은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고,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책을 읽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이 필요한 거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가 성숙을 위한 교제의 원칙이죠.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한다든가,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든가, 아니면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다든가, 이러면 안 되죠. 그래서 이 독서 모임에 있어서는 서로 피차 존중하면서 서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또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성숙을 위한 그 교제의 원칙이 필요하다. 그러면 이 독서 모임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? 이미 독서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. 우선 균독의 유익이 있습니다. 어떤 분은 수필이나 소설만 읽는 분이 있어요. 그런데 인문고전 쪽에 약간 무게가 있는 책도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, 이렇게 독서 모임에서 선정되는 책을 읽게 되면은 전혀 접하지 못했던 그런 책의 세계를 접하게 되죠.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이란 말이 있는데 독서에도 편독이 있습니다. 편독에 빠지지 않고 이제 균독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. 그래서 시도 읽고 소설도 읽고 또 어떤 때는 자기계발서도 읽고 또 문학 고전도 읽고 이렇게 인문학 책도 읽고, 이렇게 균독의 유익이 있다. 두 번째로는 나눔이죠. 내가 혼자 읽고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생각하는지, 사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책일지라도 독자의 반응은 극과 극일 때가 있고, 또 어떤 작품에 대해서 평론가의 평도 극과 극으로 아주 좋은 평과 그렇지 않은 평도 이렇게 나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독서가 아니라 함께 읽을 때에 저 사람은 저 대목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고 그런 감동을 받았구나, 나는 이 부분에서 그 나의 과거의 어떤 생각과 경험이 함께 느껴지고 울림이 있었는데 나와 또 다른 느낌을 가졌구나,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나눔의 기쁨,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.
세 번째로는 통찰이죠. 이미 앞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개인적인 독서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본 것을, 다른 사람이 꿰뚫어 본 것을 독후감을 통해서 그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이 통찰은 독서 모임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죠. 그런데 네 번째로는 방향입니다. 이 방향이라는 것은 독서 모임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제공해 주는 거죠. 물론 독서 모임을 만들 때 우리의 독서 모임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라는 그런 그 방향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동화를 읽는 그런 어머니들 모임, 동화를 읽는 아빠들의 모임은 이제 동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. 어쨌든 그 방향성이 있는데 독서 모임은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독서 모임은 나에게 계속 책을 읽을 수 있는 동기와 의욕을 부여해 줍니다. 그래서 동기를 계속해서 부여해 주고 어떤 때는 작가를 모시고서 그 작가와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 작가에게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하고 책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유익을 또 얻을 수도 있죠. 그래서 독서 모임은 우리가 개인적인 독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는 유익이 있다. 그리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. 독서 모임에는 사회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이를 초월해서 모일 수도 있거든요. 50대, 30대 혹은 20대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인생의 선배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요. 또 인생의 선배는 멘토가 돼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세대인 혹은 10대, 20대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면서 또 본인의 경험을 나누면서 본인 자신이 살아있는 책으로서 그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그 유익을 나누게 되고 정말로 개별적인 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라나는 그 10대, 20대 청소년, 청년들이 독서 모임 안에서 미래의 지도자로 자라날 수 있는,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독서 모임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과 기회를 줍니다. 이 도전이라는 것은 전에 이제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면서 그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독서를 하게 되고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. 한 분야의 책을 10권만 읽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고 어떤 사람 앞에서 정말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도 갖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도전을 갖게 되는데 모임을 통해서 갖게 되면 더 그 도전이 아주 분명하게 주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는 성숙이 이루어집니다. 이 성숙은 개인의 성숙뿐 아니라 그 모임 전체의 그 공동체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내가 변할 뿐 아니라 가정이 변하게 되고 그 교회가 변하게 되고 그가 속한 그 조직의 문화가 변화가 되는 거죠. 제가 독서 지도사 과정을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한 13년 동안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. 한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제 서가에 이제 책이 꽂히는 거죠. 매주 한 권씩 읽었는데 그래서 1년에 최소한 20여 권의 그 책이 이제 함께 읽게 되는데요. 서가에 한 권 한 권 책을 읽게 되면서 전에는 남편과 뭐 드라마 얘기는 하고 뭐 그 밖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무슨 고민을 얘기하면은 자기 읽었던 책 가운데 한 권을 뽑아가지고 내가 이 책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봤는데 여보 당신이 이거 읽으면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책을 권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. 독서 모임을 할 때는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책을 잘 선정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사회자를 선정하고 그 사회자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4가지의 중요한 그 질문을 선정을 하고 또 책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겠죠. 또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균등하게 좀 말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또 사실은 말하기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라 생각입니다. 그래서
발제할 사람을 정할 수도 있고요. 책 전체를 발제하기 어려울 때에는 이제 뭐 한 장, 한 챕터를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. 저도 지역에서 목회자 독서 모임을 초기파적으로 갖고 있는데요. 뭐 6, 7분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입니다. 주로 제가 이제 책을 선정을 하고요. 뭐 자기계발서 같은 것보다는 주로 이제 인문 서적을 읽고 혹은 베스트셀러를 이제 읽고 그러는데요. 이제 아주 정말 열심히 읽고 또 잘 정리해 오시는 또 목사님도 계셔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또 유익한 점은 말씀드린 대로 각자가 느낀 느낌이 다르고 또 그렇게 발제를 통해서 정리해 주면은 또 어떤 부분을 미처 읽지 못한 부분은 그분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,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독서 모임을 갖고 또 거기서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좋은 의미의 교회 일치의 그런 정신도 있게 되고 또 다른 교파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고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이 사회자는 토론의 그런 그 논제를 그 어떤 그 주제가 될 수 있는 어떤 키워드죠. 그런 것들을 좀 정할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질문,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또 잘 그 요약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. 이렇게 해서 정말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 스킬을 갖추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. 토론에 그 참여한 사람들이 가능하면 책을 잘 읽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, 또 가끔은 이제 뭐 카톡을 통해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 격려해주고, 또 본인이 읽은 그런 내용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발췌를 해가지고 미리 맛보게 해준다든가, 뭐 이렇게 해서 만나지 않는 그 기간 중에도 책을 통해서 유대감각을 갖고 또 격려해주고, 또 그 읽을 책뿐 아니라 또 다른 책에 좋은 정보를 얻게 되면은 또 서로 공유하고 이런 관계를 갖게 되면은 정말 유익한 그런 독서 모임의 그 여러 가지 그 유익을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마지막에 그 주제가 독서 모임과 독서 토론과 관계된 내용이었는데요. 저희가 그동안 그 나눈 내용이 왜 책을 읽어야 되느냐,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, 그리고 특별히 그 인문 고전 독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. 아무리 그 좋은 생각이라도 실천하는 게 필요하죠. 우리가 독서의 중요성을 이제 충분히 이해했다면은 이제는 독서 클럽, 독서 모임에 참여해서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배우고, 또 경청은 중요한 학습입니다. 내가 많은 말을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준비한 것을 잘 경청하고 그걸 통해서 나도 또 배우고 느낀 것을 또 나눌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내 한 사람의 행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독서에 대해서 함께 나눈 여러분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 이런 또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준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문화선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